이승만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런승만. 6.25 전쟁 터지자마자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 라고 뻥카를 치고 런을 쳤다 이 말이요. 그래서 런승만 아닙니까? 근데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런승만. 정말 이승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런을 쳤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서울을 버리고 런을 쳤다. 문제는 그냥 런을 친 게 아니라 구라를 치고 런을 쳤다. 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죠? 서울 시민은 안심하고 서울을 사수하라. 안전하니까 서울이. 이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으로 라디오로 얘기를 한 다음 본인은 런을 쳤다. 그래서 런승만이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런을 친 건 맞죠. 런을 친 건 맞지. 뭐 부산까지 간 것도, 부산으로 이제 피난민들하고 같이 부산 가 있던 것도 런 친 건 맞잖아요.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육성으로 구라를 쳤다. 서울 시민들 상대로. 이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런승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6.25 전쟁 얘기도 같이 해야겠죠. 이번에 런승만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간다요 컴퍼니의 존경하는 건 작가께서 직접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대박이에요. 철저한 조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기념관까지 갔다 왔다. 우선 우리 6.25 전쟁의 전반적인 과정 좀 짧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1950년 6월 25일 6.25입니다. 말 그대로 6.25 전쟁에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죠.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새벽에 북한군이 38선 지역에서 침략을 시작해요. 이제 남쪽으로 기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루 만에 6월 26일에 유엔에서 북한한테 철수하라고 요구합니다. 일단은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김일성이가 쌩 까고 계속 기어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6월 27일이 됩니다. 6월 27일 새벽이에요. 새벽. 27일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남쪽으로 피신을 해서 런을 쳐요.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좀 런승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런을 칠 거면 서울에서 대구 간 다음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지. 무슨 대구까지 런을 쳤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쯤에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침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2번 보면은 북한이 남침하고 나서 아침 7시쯤에 한 3시간 지났을 때죠. 요때쯤에는 이제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북한이 남침했다. 이거를 국방부한테 연락을 받고 국민들한테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했어요.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6월 25일 아침 7시에 이제 방송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였으면 와,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식을 아침 7시에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빨리 피난 가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1950년 6월 25일 되기 전부터도 몇 년 전부터도 38선 그 주변 지역에서는 남북한의 짜잘한 충돌들이 깨작깨작 계속 있었어요. 계속 몇 명 죽고 막 몇 명 막 무슨 총 쏘고 뭐 대응 사격하고 뭐 이런 짜잘한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이 방송을 북한의 남침이 38선에서 뭐가 있었다 이 얘기를 들어도 당시 남한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또 충돌이 있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만도 하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쐈다 한두 번 아니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러면 야 북한이 미사일 쐈다 빨리 피난 가야 되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당연히 우리한테 쏘진 않았겠지. 저 동해상으로 쐈겠지. 당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 자, 근데 6월 26일 이제 서울에 있던 방송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던 방송국이 국방부의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방부가 방송국을 장악해요. 그리고 이제 정규 방송을 싹 다 폐지하고 국방부가 원하는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시니까요. 전쟁 유사시니까. 자, 근데 지금 3번 보면은 구라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라. 1950년 6월 26일부터는요. 서울 바로 위에 있던 의정부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의정부에서 박살나고 패배하고 퇴각하고 이런 게 계속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하루 만에. 근데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뻥카를 칩니다. 국방부가. 자, 이 시점에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으로 서울 시민들은 안심해라. 서울은 안전하다. 서울을 사수해라. 이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으로 했다라
출발하는 타이밍이 요쯤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도 상식적으로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저희도 놀랐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뭔 일이 있었느냐? 지금 4번 보면은 1950년 6월 27일 오후 1시에 국방부가 특별 방송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 의정부 뺏겼다가 다시 탈환했다.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에 있던 거가 의정부가 뺏겨가지고 원래는 수원으로 좀 빠꾸를 치려고 했어.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어. 수원으로.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도 취소했고 이제 계속 서울에 있을 거야. 대한민국 국회도 지금 서울 사수를 결의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군을 믿어. 란 얘기를 6월 27일 오후 1시에 얘기합니다. 국방부가 방송을 해요, 이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그리고 6월 27일 오후 4시가 됩니다. 국방부가 또 방송을 해요. 미국 메가더 장군이 서울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할 거야. 서울을 계속 먹고 있고 사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서울에 전투사령부 설치할 예정이야라고 얘기를 뻥카를 친 6월 27일 오후 4시로부터 약 13시간 전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런 기차를 탑니다. 런 기차. 이미 기차 타고 런을 치고 있는데도 그 이후에 13시간 뒤였던 오후 4시에 메가더 장군이 서울에 전투사령부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국방부는. 그 이쯤에 이제 일단은 이거는 구라라는 게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 방송을 했다. 이거는 구라입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근데 국방부가 구라를 친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국방부가 왜 저런 구라를 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군인들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어서 구라를 쳤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분명하진 않지만 당시에 이제 불안정한 정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방에 있거나 전국에 있는 어떤 군인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고 탈영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구라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러우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서로 지고 있는데도 이기고 있다고 구라치거나 이런 게 좀 몇 년째 많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런승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런을 타고 기차를 타기 직전부터 객기를 부리기 시작해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을 일단은 사수하면서 버티자. 객기죠? 지금 북한군이 서울 코앞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서울을 사수하자고 얘기를 해. 저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하자고 얘기한 게 그냥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저게 솔직한 얘기로 객기예요. 지금 의정부 하루 만에 작살나고서 내려오고 있는데 의정부 작살나면 서울은 언제야? 지금 의정부 바로 아래가 서울이잖아요. 저거는 객기예요, 객기. 칭찬받을 일이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볼 때.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라고 하면서 지금 버티겠다는 거 아닙니까? 피난 갈 거는 가야지. 당장 메가더랑 미군이 바로 하루 만에 온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 아무튼 이 객기를 부리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런을 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1950년 6월 27일 새벽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런 치는 기차를 탔대잖아. 저거가 주변의 참모진들이 설득을 계속해가지고 런을 어거지로 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런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와요. 대구. 근데 정작 자기들은 새벽에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뻥카 방송을 국방부가 했다 이거죠, 지금. 자,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 3번. 지금 런을 이제 쳤는데 6월 27일에 서울에서 대구를 갔다가 대전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기차가. 뭔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서도 또 객기를 부린 거야. 대구를 갔는데 야, 서울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객기를 부려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대구까지 갔다가 대전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래서 6월 27일 밤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충청남도 도지사의 집, 관저죠, 관저. 충남도지사의 관저에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대전에 이승만을 만나려고 미국 대사가 찾아옵니다. 미국 외교관이죠. 그리고 미국이랑 유엔군이 참전할 거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이 시점부터 여기서 이제 육성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대전입니다. 대전에 있을 때예요. 1950년 6월 27일 밤 9시에 이때 이제 이승만의 육성 방송이 시작됩니다. 북한군이 지금 실제로 서울 근교까지 왔다. 그리고 나 이승만은 메가더와 트루먼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미군이랑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난길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 그래도 우리 다들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대략 이런 내용으로 육성을 방송을 합니다. 요게 이제 육성이에요. 요거.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으로 서울은 안전하다라고 육성을 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육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뭐야? 이승만 대통령이 런친 건 맞아요. 런승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런을 쳤다라는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런 쳤다라는 것만 가지고 까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란 말이야. 육성으로 저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건 아니다. 깔라면은 다른 거로 깔 거 많잖아요. 없는 걸 가지고 있다면서 깔 건 아니죠. 자, 근데 도대체 왜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사수하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냐. 이게 이제 좀 학자들도 추정을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까 요 7번 대전에서 육성한 거, 유엔군하고 미군이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한 거, 이거를 얘기할 때 본인이 대전에 런을 이미 쳤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서울 시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요 그 메가더 트루먼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다, 이제 유엔군이나 미군이, 이 얘기를 할 때 수많은 서울 시민들은 이승만 각하께서 서울에 계시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 근데 나중 가서 까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없던 거였죠. 그러니까 정작 이승만 본인은 서울이 안전하다라고 구라친 적은 없어요. 본인이 서울에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서울에 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의 대통령, 당시까지만 해도 1950년이면 나라님이야, 나라님. 아직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라서 아직도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나라님이야, 나라님. 대통령은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는 나라님이라고.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더라도 저 나라님이, 대통령께서 무한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리해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나라님이 백성들 버리고 대전까지 런쳐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니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빡치는 거지. 근데 이 상황이 와전되어서 구전으로 점점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와전되어서 이승만이 서울은 안전하다라고 방송을 했다라는 이런 게 좀 와전되어서 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좀 요랬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저희 간다이어 컴퍼니가 보더라도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열받으면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소문을 좀 더 안 좋게 내는 법이잖아요. 없는 사실도 좀 붙이고 살로 뼈대에다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깔 때 까더라도 좀 맞게 까야 된다. 지금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물론 이 양반이 서울은 안전하다라고 방송을 육성을 안 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시 이 양반이 다 쉴드 쳐질 수는 없는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이 어느 상황이었냐면은 당시 메가더랑 미군, 유엔군 안 들어왔으면 진짜 다 죽는 거였어요. 진짜로. 거의 그 해남, 땅끝마을 해남이랑 부산 끝까지 다 밀릴 가능성이 거의 99%였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그 전력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군대가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너무너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반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 아닙니까? 반공 아주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1950년 6월 25일이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2년도 안 된 시점이긴 해요. 한 1년 11개월? 그쯤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1년 11개월 만에 뭘 하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엇가라면서 생각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다요는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무리 그래도 무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전쟁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전쟁 대비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전쟁 대비를 못했다 이 얘기라는 것도 아니야. 북한이 남침을 시작한 다음에 의정부 밀리고 서울 요 근교까지 온 게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과 비등비등하지 못했으니까 이승만이 까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3일 만에 서울 근교까지 북한군이 내려가게끔 일단은 막아내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거조차도 못했다는 거. 거기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어떻게 3일 만에 북한이 38선 뚫고서 지금 내려오는 거를 갖다가, 그건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실드 칠 거면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저런 거조차도 책임감을 안 가지고 이승만 잘못 없다 이렇게 책임감을 대통령이 그 정도로 안 가져도 된다고 얘기하려면 그런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책임 안 지면서 대통령 할 거면 대통령 안 해야죠. 자, 그리고 지금 런승만과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뭐예요 지금?
한강 다리 폭파. 한강 다리 폭파. 요거 정말 중요하죠. 이승만 정부가 뻥카로 런승만이 서울 시민들한테 안전하다라고 뻥카를 쳐놓은 다음에 기차를 타고 본인은 런을 해놓고 나중에 지가 런친 다음에 바로 다리를 폭파했다. 지금 이 얘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지금 핵심적인 어떤 그 런승만과 관련된 얘기로 들려져 오고 있어요. 그죠? 정리하면 이거 뭐야? 일단은 서울 안전하다고 육성 뻥카를 쳤다. 그래놓고 자기는 런을 쳤다. 그리고 바로 다리를 폭파시켰다. 요거잖아. 정리하면은 일단 요게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1번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런을 하자마자 다른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난하기도 전에 일부러 폭발을 시켰느냐? 요거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남은 게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기존의 소문으로 퍼져 있는 얘기랑 너무너무 다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강다리 폭파. 요거와 관련된 당시 국방부의 계획이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직후에 2시간 후쯤에 한강다리를 폭파하자. 2시간 후에. 자, 2시간 이후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시점을 우리가 봐야 돼. 1950년 6월 28일 새벽 1시 45분. 현재의 미아리, 서울 미아사거리랑 수유역이 있는 데 있죠? 여기 방어선이 뚫립니다. 6월 28일 새벽 1시 45분에 이 보고가 이제 당시 육군참모총장한테 보고가 올라가요. 이 미아사거리 수유, 여거 있는 미아리에서 한강까지 2시간 걸린다. 북한군이. 이제 이때부터 폭파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 시점부터 이제 2시간 폭파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 전에 런을 쳤어 이미 런을 친 거야.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27일 새벽 3시 반에 이미 런을 쳤어. 런을 쳤고 6월 27일 새벽 3시 반에 런을 쳤어. 그럼 27일에 터쳐야지. 바로 터친 거였으면. 근데 터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은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런을 친 다음에 한 23시간 지나서 폭파된 거예요. 23시간. 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현재 지금 그 한강다리죠. 지금 보면은 한강철교가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D선은 94년 12월이야. 그 D는 무시하세요. 우리는 A, B, C만 보면 됩니다. D는 무시하고. 자, 그럼 당시에 이제 한강다리를 폭파하겠다. 뭐예요? A랑 B랑 C 폭파해야 되는 거예요. A, B, C. 그죠? 일단은 우르르 폭파를 시작합니다. 차례로 폭발을 해요. A, B, C를. 지금 이 폭파에 대해서 우리가 저 한강다리를 폭파한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폭발한 그 자체. 저 한강철교 다리를 폭파한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어느 시점이 되면은 폭발을 하기는 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는 폭발을 하기는 했었어야 됐다는 거. 북한 인민군이 이제 한강다리를 넘어서 가지고 쭉쭉 그냥 뭐 남쪽으로 내려오게끔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메가더의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는 최대한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내려오는 속도를. 그러니까 언젠가는 폭발을 했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은 폭파된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 지금 민간인들이 수많은 그 서울 시민들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못 내려온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제 그거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A, B, C를 세 개 다 폭발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요 맨 왼쪽에 보이는 B선 저거는 완파가 돼. 작살이 나요. A랑 C가 완파가 안 된 겁니다. 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 폭파했던 시기에 6.25 전쟁 당시에 장교, 군인 장교의 증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 폭발을 했다는데 내가 28일 아침에 해 뜰 때 용산에서 노량진 쪽으로 열차가 지나갔다는 거야. 실제로 6.25 전쟁 관심 많으셔서 따로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거 한강철교 폭파도 안 돼서 나중 가서 따로 미군의 폭격기가 가가지고 다시 폭파시키죠? 다시 폭격하러 가요. 이때 폭파가 다 안 됐다라는 건 거의 아주 사실이라고 볼 필요가 있어요. 폭파가 안 됐고 나중 가서 또 폭격기가 가가지고 따로 폭파하러 가는 거니까 이 새벽 2시 반에 다 폭파가 안 된 건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월 28일 아침 해 뜰 때도 폭파가 안 되어 있더라. 기차가 지나갔던 것도 봤다. 이런 증언까지도 있어요. 사실은. 건물 해체라든가 어떤 저런 구조물에 대한 폭파 해체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가 당시에 제 생각에는. 자, 최소한 6월 28일 아침에 해 뜰 때까지는 북한군이 저 한강다리를 건넜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건너진 않았으나 이 6월 28일은 개 같은 날이에요. 서울이 함락된 날입니다. 아침 해 뜰 때까지 폭파가 안 된 건 맞지만 다리가 북한군에 의해서 서울이 함락된 날입니다. 다리를 완파하지 않았다는 거는 강북만 먹었다는 거 아니냐. 용산이랑 요 강남 남아있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강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울의 핵심 시설은 다 여기야.
강북 요 강의 북쪽인 용산과 지금 뭐 연희동이랑 요 시청 있는데 을지로 여기 먹으면 끝난 거야. 서울이 다 먹힌 거예요 사실. 여긴 다 논밭이고 과수원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종로 먹으면 서울 먹힌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다리를 건너진 않았지만 서울이 함락된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29일 새벽 3시가 됩니다. 요때 이제 북한군이 한강의 북쪽 용산이라던가 요쪽 여기에 이제 북한군들이 다른 데서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집결 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오던 애들 다 이제 모인 다음에 한꺼번에 가려고 모이고 있던 거예요. 아직 다리를 건너진 않은 시점입니다. 자, 근데 이때 한국에 있던 미군의 지휘소가 있었어요. 이 미군 지휘소에서 미군도 이 북한군 얘네들 지금 아직 한강철교를 건너지는 못했다. 지금이라도 빨리 부셔야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부시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당시 일본에 있던 저 6.25 터졌을 때만 해도 일본 뭐야? 미군정 일본이야. 미군정 일본. 당시에 일본이 어떤 자주국으로서의 주권이 막 생기고 그랬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미군정 일본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한국에 있던 미군 지휘소가 저거 한강철교 빨리 부셔야 된다. 근데 일본에 있던 폭격기를 한강으로 보내야 된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수원에 있던 그 미군의 지휘소에서 일본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통신이 되는 통신망이 없었습니다.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통신 보안이 유지가 되는 통신망이 없었던 거예요.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망 다이렉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원에 있던 미군 지휘소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요청을 해요. 한국에 있던 그 미국 대사관이 또 미국의 국무부로 연락을 합니다. 외교부죠, 외교부. 그리고 이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백악관에 연락을 해요. 백악관이 바로 일본의 미군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금 걸렸어요. 사실 이게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시간이 꽤 걸렸어도 이제 연락이 됐어. B-26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게 당시에 일본에 있던 폭격기들이 다른 곳에 이제 작전을 수행하러 갔기 때문에 한강에 다리 폭격을 하기 위해서 폭발을 위해서 올 폭격기가 좀 없던 거예요. 그 사이즈가 좀 작았던 B-26 요거를 이제 보냅니다. 얘네가 이제 6월 29일에 와요. 이게 그거야. 그 B-26이 와가지고 떨군 사진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와가지고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하는 걸 이제 받고 아직 폭격이 다 안 됐죠. 지금 보면은 여기 다리가 3개 있어요. 요 3개가 있던 거겠죠. 당연히 B는 완파가 됐지만 A랑 C는 남아 있었다는 거. 요 중간이 끊겨 있었어. B는. 근데 A랑 C가 완파가 안 돼서 지금 보면은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왜? 어차피 B는 여기가 끊겨 있으니 A랑 C를 조져야 되니까 요 B 쪽보다는 A랑 C 쪽으로 갈긴 거예요. 지금. 그걸 갈겼는데 또 완파에 실패합니다. 폭격을 떨구긴 했는데 완파가 또 안 돼요. 자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진짜 큰일인데 이제 6월 30일 됩니다. 북한군이 도하를 시도합니다. 도하가 뭐예요? 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 북한군이 지금 한강 다리를 이제 건너겠다고 도하를 시도해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당시 한국 공군의 정찰기. 하나 지금 한국 공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당시 한국 공군은 전투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요거야, 요거. 이거 건 작가님이 그 전쟁기념관 가가지고 찍어 오신 건데 여기 지금 한강 다리 지금 정찰하러 갔던 그 정찰기가 이거예요. 이 정도로 진짜 우리나라가 뭐가 제대로 없었어요. 자, 이 공군 정찰기가 이제 정찰하러 가서 봐요. 북한 괴뢰군 지금 도하를 시도한다. 무전을 때립니다. 근데 이때 북한군이 이 정찰기를 공격을 해서 정찰기가 이제 빵꾸가 나요. 그래서 계속 정찰이 안 되고 유턴을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이 정찰기를 타고 있던 분이 그냥 북한군 땅크에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자폭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자폭하자. 이런 또 일이 있었어요. 저 자폭해가지고 북한군 그래도 좀 피해가 좀 어깨에 있었어요. 아무튼 이 정찰기의 보고를 받은 수원에 있던 미군 지휘소, 수원의 미군 요청 이 양반들 또 한 번 폭격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B-29가 한 번 더 오거든요. 이때 한창 이제 북한군이 도하 시도할 때야. 근데도 폭파가 안 돼요. 대신 북한군만 개죽음 존나 당해. 다리는 작살이 안 났는데 북한군은 개박살이 나요. 여기 있던 애들. 근데 이때 그 북한군 작살내면서 한강철교가 완파는 안 나요. 끊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강철교가 거의 진짜 뭐 휘어지고 막 작살나고 또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이 휘어져 있던 그 한강철교를 다시 한번 복구를 해서 도하를 하는 이 시간을 또 며칠을 벌었다. 저때 이제 B-29가 또 한번 폭격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6월 30일에 도하 시도했는데 도하 실패하지 않습니까? 도하 실패하고 이제 7월 3일 새벽 이때 도하를 해요. 이때 전차 4대가 강에 건넙니다. 전차 4대가 도하를 성공해. 이때 가서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강남에 있던 노량진과 영등포와 등등등 한강 건너가지고 이제 이 지역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강 방어선이 붕괴가 돼요. 이 한강철교와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은 그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쓴 한국전쟁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판매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국방부가 쓴 그 한국전쟁사에서조차 비판점이 있어요.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이른 시기에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이다. 북한군이 아직 오기도 전에. 그래서 시민들이 다 빠져나오지 못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게 있죠. 군수물자. 북한 애들이 쓸 수도 있는 저 대한민국의 군수물자들. 이거를 다 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위쪽에 있던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들도 고립시켰다. 요런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한강 다리를 개박살까지는 못 냈지만 저 박살을 내려고 했던 시도들 때문에 덕분에 북한이 저 한강철교를 보수하느라 한 3, 4일 이상의 시간을 써서 총 5일의 시간이 지체됐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게. 김일성의 계획이 수틀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김일성이 당시 6.25 전쟁 일으킬 때 계획이 뭐냐면은 이미 김일성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6.25 터치면 우리가 이제 남침을 하면은 미군은 남한을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김일성도. 근데 후딱 끝내자. 요거야 요거. 미군이 지원을 오기 전에 후딱 끝내자가 이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급했던 거야. 김일성이도. 근데 당시에 5일이라는 시간이 지체됐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다리 폭파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와야 돼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민간인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서울 시민들이 한강다리를 건너서 피난을 해야 하는데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서울 시민들이 피난을 하지 못하게끔 이 다리를 폭파해가지고 민간인들의 피난을 이승만 정부가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강철교 폭파될 때 옛날에 그 유명 방송사 그 방송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거기서 정말 유명한 그 역사 시사 프로그램에서조차도 한강철교 폭파될 때 민간인들 수백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증거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민간인이 거의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락이 높습니다. 정황이 여러 가지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저희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한강철교 폭파될 때 민간인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크는 과정에서 중고등학생 때. 근데 여러 정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왜냐면 처음에 한강다리 폭파시킬 때 일단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군경이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군경이. 그리고 통제를 해서 그 다리 위로 못 올라가게 막은 다음에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가 또 증명해 주냐면은 당시 6.25 전쟁 때 저 한강다리 주변에 있던 그 군인들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도 여러 개가 우리도 건너고 싶은데 못 건넜다. 통제돼가지고. 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못 건넜던 군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군대가 당시에 군수물자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옮기기 위해서 두돈방 같은 차들. 두돈방 같은 어떤 그런 실어 나르는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폭발을 해야 되는데 저 철교가 지금처럼 무슨 인도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인도와 함께 무슨 8차선 왕복 8차선 있고 이런 도로가 아니에요 저게. 두돈반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지나다니면 안 돼 옛날에 저거. 그래가지고 지금 군경이 이제 통제를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퍽 삐집고 들어갔을 것이다. 한강철교 폭파 당시에 여러 연구자료와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한강철교 폭파 당시에 정황상 민간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추정이야 어디까지나. 자료가 없어 자료가. 저 민간인들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딱 사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군경이 다리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민간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좀 슬픈 게 뭐냐면 이 폭파가 되는 과정에서 폭발이 급하게 진행이 돼서 통제하고 있던 경찰 77명이 폭발 때문에 사망했다. 요거는 자료에 있습니다. 여러 이제 당시 자료들 볼 때. 이런 그 당시 고위 장교들 증언도 보면은 다리를 못 건너게 제지를 해서 우리 군인들도 걸어서라도 건너려고 했는데 다리를 못 건넜다. 이런 얘기들이 증언에 지금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민간인이 건너고 있을 때 다리를 폭파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든 리트먼이라는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요거 한강 철교 있는데요. 잘 볼게요 이거. 철교야 이게. 근데 지금 철교 위에 사람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할게요 이제. 철교 위에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근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확대해볼게요 저기로. 요거 뭐예요 지금? 뗏목이랑 지금 강목 같은 거 나무떼기 쌓아놓은 임시다리입니다. 사람들이 일로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 아래로. 근데 이런 사진들도 있는데 지금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 위를 건널 때 폭발을 시켜서 민간인 수백 명 죽었다? 이게 사실 저 함부로 지금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오히려. 민간인이 죽었다는 그 주장이 오히려 좀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자꾸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철교를 건너다가 죽었다고 상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사진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모든 원흉이에요. 이거 서울 아닙니다. 저 대동강이에요. 평양 대동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진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야.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이게 한강이라고 생각하는 연상이 되면서 여기를 폭발을 뻥 시켰구나. 이거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개난리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리를 폭발시켰다. 근데 이 사진이 갑자기 같이 떠올라. 합쳐, 지멋대로. 그리고 민간인은 충분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거잖아요, 지금.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사진을. 자, 그리고 요것도 있어, 지금. 와, 이거 저는 대박이었어요. 당시에 그 서울 인구가 전체가 14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5만 명만 피난을 갑니다. 그럼 나머지 120만 명은 피난을 못 간 거네요. 그죠? 근데 못 간 사람들도 있겠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간 사람들이 있겠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피난을 일부러 안 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요거를 좀 확인했어요. 저희가. 지금처럼 이 피난하는 사람들이 뭐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그런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거 다 정부가 제공해주고 막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알아서 살아야 돼요. 알아서. 자, 당시에 서울 인구 145만 명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피난을 안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요거 하나 이유만으로도 안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6.25 전쟁 겪으신 분들이거든요. 청주에서. 청주 토박이에요. 우리 집안이 4대째. 그분들도 피난 안 가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딴 데를 어떻게 가느냐 이 생각만으로도 안 떠나는 분들이 많았다. 첫 번째로. 자, 둘째로 설마 북한군이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쟤네도 솔직한 얘기로 민간인을 설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이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설마 죄 없는 사람들 그냥 막 죽이겠어? 물론 그런데 죽인 사람들이 있지.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야. 자, 세 번째, 원래부터 북한 좋아하던 사람들. 북한군 들어오자마자 뭐 환영 인사를 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던 서울 시민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 넷째, 6.25 전쟁 자체가 우리 같은 민족들끼리 싸우는 거고 북한이라는 애들이 한반도 통일을 하려나 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뭐 한쪽에서 통일을 하려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당시 1950년이면은 북한이란 나라가 남한보다도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남한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울 시민이라던가 일반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뭐 북한을 중심으로 이제 통일을 하려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 국가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관념도 부족할 때고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고 좀 뭐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필요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시절 분들은 충분히 저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인구 145만 명이 이승만이 런을 치고 다리를 폭파시켜서 가고 싶어도 다 못 간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과장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폭파 안 했어도 안 갔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린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난을 가고 싶었지만 다리 폭파하고 뭐하는 과정에서 못 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꽤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 수가 뭐 145만 명 서울 인구 전체였을 것이다. 마치 서울 시민 전체가 다 가고 싶은데도 제발 다리 좀 열어주세요. 나 너무 피난 가고 이런 무슨 장면을 뭐 연상하고 막 절대 다수로 막 그랬을 거 이렇게까지는 좀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피난을 서울 인구 145만 명 중에 25만 명이 갔대요. 갔는데 저 125만 명이 또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 반공주의자. 이 사람들은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북한군 내려오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북한에서 전향한 사람들 아니면 공산주의자에서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자로 전향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도 이제 튄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이 양반들은.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화용이라든가 시라소니 같은 양반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뭐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양반들은 잡히면 죽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북한한테 잡히면 우린 죽는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죠? 그 양반들이야. 이념이라던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잘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죽어라 튄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와 관련해서는 런을 쳤느냐 다리를 폭파했냐 이거보다도 제일 가장 비판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입니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1950년 9월부터 합니다. 이 이후에 이승만도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근데 서울로 왔더만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이 시키던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시키는 걸 어떻게 해요, 저거? 총칼 들고서 지랄 떨면서 시키는데 거기다 두고 안 하면 그냥 뒤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군이 시키던 일들을 막 여러 가지 하던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근데 그거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저 새끼들 공산주의자 새끼다, 부역자 새끼다, 빨갱이들이다 이러면서 수백 명을 잡아다가 처형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정말 북한 공산주의에 환장하고 북한이 좋아서 환장하던 사람들은 이미 메가더가 인천에서 들어올 때 북한군들 북쪽으로 런칠 때 같이 런을 쳤었어요. 저때 사실. 걔네들도 능지가 있으면 알겠지. 옆집 이웃 사람들 서울에 있던 시민들이 자기가 북한군 환영하던 걸 봤는데 수많은 이웃들이 지가 했던 행동을 봤을 텐데 서울에 이제 메가더랑 이승만 올라온다고 하면 자기 잡히면 뒤진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틸새끼들은 이미 튄 거예요. 저 시점에. 근데 그냥 북한군이 총칼 들고서 이제 어거지로 시켜가지고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지금 수백 명 잡아서 처형한 것도 이거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원래는 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장관들하고 참모들이 말려서 덜 죽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잡아 죽이자 그랬는데 장관들이랑 참모들이 말려서 덜 죽인 거야 저거. 깔라면은 이런 걸 까야죠. 있는 걸 까야지. 무슨 육성이 없는데도 있다면서 까고 무슨 뭐 한강철교 무슨 민간인들 죽었다는 이런 거 가지고 까고 이게 아니라 지금 깔라면은 이런 걸 가지고 까야지. 있는 걸 가지고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런승만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남침 유도설. 이거 아세요? 미국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라인을 그어서 이 라인이 뭐냐면요. 우리 미국은 여기까지만 지킬 거야. 이걸 그은 거예요. 보면은 남한이랑 대만이 없습니다. 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라인을 그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도록 미국이 일부러 유도를 했다. 6.25 전쟁은 미국의 자작극이다. 6.25는 미국의 자작극이다. 저 애치슨 라인을 그어가지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게끔 일부러 유도를 했고 미국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우리 남한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수작을 부린 저 이득을 취하려고 만든 개수작이다. 이거 지금 2024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저 큰일 날 얘기예요. 인생 동반자 좋기 드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값 당근 이카로스 후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XX129XX 잘매 마티아스리 갱다 학성이 대원선 시우빛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